부산의 아침, 68세 김순자는 손자 하준이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챙기고 있었어요. 6살 된 하준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김밥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순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쌀을 불리고 계란을 부치고 단무지를 써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하준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마워할 때가 순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순자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여성이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란 세대답게 낭비하는 것을 싫어했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살림솜씨가 뛰어났고 자식들을 잘 키운 것으로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연은 화장을 고치며 짜증스럽게 말을 뱉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늘 불만이 묻어 있었답니다. 39세인 서연은 직장 다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와 살림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늘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서연은 자신이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신이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9세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반찬이 부실하다고 애가 울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체면이 있지. 이렇게 챙길 거면 차라리 어린이집 종일반 맡기는 게 낫겠네요. 순자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덮었어요. 속이 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평생 살림을 해오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순자는 젊었을 때부터 살림솜씨로 소문났던 사람이었어요. 시집 와서도 시부모님께 칭찬을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들으니 서러웠답니다. 42세인 아들 지우는 중간에서 머뭇거리며 서류 가방을 들고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지우는 은행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서 늘 회피하는 편이었어요.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부장이지만 집에서는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나약한 아들이었답니다. 지훈이 나간 후 집안은 더욱 차갑게 식었답니다.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답니다.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참았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손자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50년 넘게 살림을 해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준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하준이는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엄마가 바쁠 때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준이가 할머니에게 안겨서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면 순자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도 며느리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곤 했어요. 순자는 하준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놀아주기도 했어요. 아이가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탈 때 옆에서 지켜보며 안전에 신경 썼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육아 정보도 공유했어요. 순자는 손자 자랑을 할 때가 가장 즐거웠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설거지물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지만 계속 그릇을 닦았답니다. 70세인 남편 영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영수는 온화한 성격이지만 갈등 상황에서는 중재하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답니다. 영수도 며느리의 태도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가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참고 있었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순자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밥상을 차렸어요. 서연은 간단히 샐러드만 먹겠다며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서도 하준이 먹을 저녁 반찬은 더 신경 써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자신도 한때는 예쁜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다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어요. 며칠 뒤 순자는 근처 농협 ATM 앞에 서 있었어요.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왔거든요. 거래 내역서를 뽑아보니 입금 50만 원이 찍혀 있었답니다. 순자는 돈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생활비인지 품삯인지 아니면 손자를 봐준 대가인지 애매했답니다. 며느리는 항상 애매하게 표현했어요. 순자에게 직접 주지도 않고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었거든요.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순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웠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계약처럼 느껴졌어요. ATM에서 나오면서 순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바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순자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살림과 육아에 바빠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시어머니도 지금의 자신처럼 외롭고 서러웠을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 그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덜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았답니다.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남편 영수에게 속마음을 토해냈어요. 더 이상 혼자 사귀기가 어려웠거든요. 영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의 힘든 목소리를 듣고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뭐, 보모야? 애를 키우는 게 돈으로 계산될 일이냐? 박영수는 말없이 담배만 피워 물었어요.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영수도 며느리의 태도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답니다. 영수는 평생 온화하게 살아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자는 영수의 반응을 보며 더욱 외로워졌어요.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사실 영수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그래도 서로 어색하지만 예의는 지켰었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하준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심해졌어요. 서연은 아이를 맡기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거든요. 순자가 당연히 손자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순자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순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준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고 저녁까지 돌보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며느리의 시선과 잔소리는 견디기 어려웠답니다. 특히 하준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순자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준이가 감기에 걸린 날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 순자가 급히 데리러 갔답니다. 하준이는 열이 나고 기침을 했어요. 순자는 밤새 물수건을 갈아대며 아이를 간호했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밤을 새웠어요. 다행히 새벽에 열이 내렸고 하준이는 편안하게 잠들었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손자가 아프면 자신의 마음도 아팠거든요.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모든 피로가 잊혀졌답니다. 순자는 젊었을 때 자신의 아이들이 아팠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었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답니다. 하지만 아침에 서연은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어요.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하준이가 아픈 것을 보고는 순자를 원망했답니다. 자신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결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며 화를 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애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도 떳떳하세요? 차라리 돈 더 주고 보모 쓰는 게 나아요. 이러다간 우리 집안만 망하겠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자신이 집안의 짐이 된다는 선언처럼 들렸답니다. 순자는 밤새 손자를 간호하느라 지쳤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자신이 직장에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집에서는 편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했어요. 순자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답니다.
무엇을 말해도 서연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화를 낼까봐 걱정되었어요. 순자는 서연이 출근한 후에도 하준이를 돌봤어요. 아이는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계속 보살펴야 했거든요. 순자는 하준이에게 죽을 끓여주고 과일을 깎아주면서 정성껏 돌봤답니다. 하준이가 할머니 덕분에 금세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하준이는 열이 내렸지만 아직 기운이 없어서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순자는 하준이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달래주었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의 품이 가장 편안했거든요. 엄마보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더 의지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본 서연은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서연은 아이가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인데 할머니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이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은 없었어요. 직장일이 바빴고 자신의 시간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맡기면서도 불평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순자는 하준이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손자는 사랑스럽지만 며느리의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갔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도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적정 금액 문제였답니다. 서연은 50만 원도 큰 돈이라며 불평했어요. 순자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을 계속 줘야 하냐고 따졌답니다. 차라리 보모를 고용하자고 제안했어요. 지우는 그건 너무 말이 심하다며 아내를 말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했답니다. 서연과 지훈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서연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고 지훈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지훈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전문적인 보모나 베이비시터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5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어머니가 제대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을 계속 드려야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보모 고용하죠. 지훈이 반박했어요. 여보, 그건 너무 말이 심하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서연은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요.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본인 집에서 본인 편한 대로 애 보면서 돈도 받으시면서 솔직히 같이 사는 것도 저에겐 불편해요. 이참에 따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순자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참았답니다. 며느리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서연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핵가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없다고 불평했답니다. 지우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훈과 서연의 다툼은 계속되었어요. 지훈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서연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했답니다.
서연은 자신이 직장에서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가는데 시어머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50만 원이면 전문 보모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시어머니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고 했답니다. 순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요. 정말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손자를 돌보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하준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했거든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은 계속되었어요. 서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했답니다. 요리가 짜다거나 하준이 옷을 제대로 입히지 못했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들까지 문제 삼았어요. 순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혹시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많이 서러우셨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사과했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다투고 왔는데 그 이유가 도시락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더 좋은 반찬을 가져오는데 자신만 초라하다고 울었다는 것이었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고 순자를 다그쳤어요.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내던졌답니다. 쨍그랑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이 집에서 숨 막혀 죽겠어요. 어머니가 계시니 제가 편할 날이 없네요. 차라리 나가서 사세요. 우리도 편하게 살게요. 하준이는 무서워서 할머니 뒤로 숨었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서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아이가 이런 무서운 모습을 봐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답니다. 서연의 폭발에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순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손자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실렸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왜 애를 봐주겠니?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줄 알아? 내 인생을 뭘로 보는 거냐? 박지우는 중간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소리쳤어요. 그만해. 제발. 하지만 집안 공기는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답니다. 하준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영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서연은 자신이 너무 나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답니다.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순자는 손자를 달래주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모습을 아이가 봐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영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손자만 피해를 볼 것 같았어요. 영수도 아내의 말에 공감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답니다. 아들 가정에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손자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순자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서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는 존재일까요?
손자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까요? 순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연은 순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지우는 어색해했답니다. 하준이만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안겨서 응석을 부렸어요. 순자는 손자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준이를 위해서는 견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냉랭해졌답니다. 순자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어요. 하준이를 돌보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적어놓은 장부였답니다. 병원비, 간식비, 교통비, 장난감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평생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손자 관련 비용도 따로 정리해두고 있었거든요. 장부를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했어요. 50만 원씩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답니다. 하준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맛있는 간식을 사주느라 자신의 용돈까지 보태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순자는 장부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답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서러웠어요. 순자는 젊었을 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도 이렇게 했었나 하고 반성했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장부를 본 아들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며 손자를 돌보고 계신 줄은 몰랐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답니다. 어머니, 이렇게 다 쓰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장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장부까지 쓰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결국 받으실 거 다 받으시면서. 순자는 서연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오래 숨겨온 비밀을 꺼냈답니다. 순자는 평생 이 비밀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지훈아, 사실 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강남에 건물을 물려주셨다. 지금 시세로는 80억은 넘을 거다.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순간 눈빛이 뒤집히며 얼어붙었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일대가 발전했다고 했답니다. 지금은 대형 빌딩이 들어서 있고 임대료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순자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해방 후에 돌아와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그 일대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던 것이었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땅이었지만 지금은 황금 같은 땅이 되었어요. 지우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셨냐고 물어봤어요. 순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답니다. 특히 며느리가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까봐 걱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렸답니다. 순자는 그동안 강남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모두 저축해 두었다고 했어요. 매달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답니다. 아들 가족을 위해서 언젠가는 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답니다. 순자는 건물 관리도 직접 하지 않고 전문 관리 회사에 맡겨두었어요. 매달 관리비 명세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서가 집으로 오는데 모두 순자 혼자 확인했답니다. 남편 영수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순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니까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더니 곧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답니다. 갑자기 공손한 말투로 바뀌었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인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네요. 앞으로는 잘 모실게요. 정말 존경합니다. 서연의 말에 순자의 입가에는 씁쓸한 웃음이 번졌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던 사람이 돈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으로 가증스러웠답니다. 돈이 있다고 존중받는 거냐? 네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다. 네 말은 가증스럽구나. 순자의 차가운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멸 섞인 눈빛이 오갔답니다. 서연도 자신의 태도, 변화가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지우는 울먹이며 중재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어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답니다.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계산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순자는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금세 자신을 추스렸어요. 8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자존심을 굽힐 수 있었거든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남편에게 상속될 텐데 그러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서연은 급히 태도를 바꿔서 순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준이 보육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순자는 서연의 변화를 지켜보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돈이 없을 때는 무시하다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갑자기 존경한다고 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관계를 망쳐버렸거든요. 지훈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재산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아내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도 당황스러웠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던 아내가 갑자기 존경한다고 하니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걱정되었답니다. 영수는 아내의 비밀을 이제야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규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가 평생 검소하게 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절약하며 산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가족들은 다시 모였어요. 그동안의 갈등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답니다. 순자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거든요. 특히 하준이를 생각하면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의 감정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나는 돈보다 고마움이 더 소중하다 생각한다. 그동안 서운했지만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아가자. 증오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순자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거든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과 후의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부끄러웠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순자는 그 손을 잡았어요. 마음 한편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았지만 결국 용서가 가족을 이어주는 힘임을 알았답니다. 강남 건물보다 농협 통장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의 마음이었어요. 순자는 서연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로 했답니다. 서연도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의 희생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리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가족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고생을 더 많이 알아보고 아내에게도 어머니를 존중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답니다. 순자는 강남 건물 이야기를 꺼낸 후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지켜봤어요. 돈의 위력을 새삼 느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준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아이에게는 가족이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순자는 손자의 밝은 모습을 보며 모든 갈등을 참아낸 보람을 느꼈답니다. 하준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이웃인 정화 아주머니도 순자네 가족 이야기를 들고 감탄했어요.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순자의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답니다. 정화 아주머니는 순자에게 조언했어요.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순자는 앞으로도 검소하게 살겠다고 말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었거든요. 다만 하준이의 교육비나 가족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돈은 필요할 때 써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도 점차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계산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 어린 마음이 생겼답니다. 순자의 인품과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고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게 된 것이었답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화목해졌어요. 순자는 이런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꼈답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가족의 진심은 돈이 아니라 존중과 고마움에 있었어요. 숨겨진 재산보다 더 큰 가치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지요. 순자는 평생 모은 재산보다도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더 원했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인간의 이중성을 깨달았지만 결국은 용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가족을 지탱하는 힘은 돈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였답니다. 순자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잊고 가족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강남의 80억 건물보다도 가족의 화목이 더 소중한 재산이었답니다. 돈은 잠시, 마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